자, 작가님, 우리 계속 같이 여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경남 통영 그리고 거제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때는 조선인을 그리고 6.25 전쟁 때는 피난민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듬어 주었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통영과 거제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 역사의 공간으로 가보시죠. 되게 색다른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 미륵산 정상부인데요. 지금은 이제 케이블카 타고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지만 케이블카가 수리 때문에 멈춰 있어도 걸어서라도 꼭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곳입니다. 저희 갈 때 비로소 통영 그 항구를 비롯해서 다도해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 동시에 통영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을 또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기행을 떠날 곳은 조선시대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까지 삼도수군을 통할하던 삼도수군 통제령이 있던 곳이죠. 바로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세병관이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병장기, 즉 무기를 싣는 관청이라는 뜻을 가진 세병관은 참혹한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염원을 실었다고 해요. 세병관은 한때 교육의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느낌의 통영 공립보통학교의 교실로 개조되어 쓰이기도 했는데요. 일제의한 식민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모두가 순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통영에서 나고 자란 박경리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박경리 선생님의 생가에서 그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1926년) 통영 바다를 보며 자란 박경리 선생님. 이곳이 그의 생가인데요. 현재는 다른 분이 실제 거주하고 있어 이렇게 따로 표시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주로 생의 허무함, 전쟁의 비극, 그리고 사회 변동에 따른 혼란에 대한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민족주의적이고 평화주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은 고향인 통영을 통해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김약국의 딸들을 비롯해서 그분의 소설에 많은 배경이 됐던 게 또 통영이고요. 또 통영하면 아름다운 항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미감 이런 것들이 소설 곳곳에 녹아 있는데 통영의 예술가들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윤희상 선생님입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중국, 그리고 북한에서까지 인정받은 음악가였지만 막상 고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통 이제 독재 정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것이 이제 간첩단 사건 같은 거였는데 이때도 동백림 사건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동백림은 한자로 동백림이고 이제 우리가 흔히 동베를린을 이제 한자로 동백림이라고 했는데 한국인 유학생들이나 교민들이 북한 대사관에 가서 접촉을 했다. 일부는 북한에 다녀왔다. 이런 걸 크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를 공안 분위기로 몰아가고 이제 선거에 승리 하나의 재료로 썼던 건데 윤희상 선생도 당시에 동백림 사건 때문에
고국으로 와서 이제 옥살이를 좀 했던 그런. 남북 간 대립의 시절 윤희상 선생님은 시대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렇게 기념관과 기념공원이 완성됐는데요. 윤희상 선생님은 비록 베를린에서 생을 마감하셨지만 그의 문은 현재 이곳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뒤편 한적 한 곳. 이곳은 바로 윤희상 선생님의 묘소가 있는 곳입니다. 생전에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통영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으로 2018년에 이장됐다고 합니다. 통영에서의 마지막 이야기, 바로 한반도 최초의 운하인 통영운하와 한반도 최초의 해저터널인 통영해저터널입니다. 저는 지금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데요. 바닷속으로 걸어가는 길,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통영에는 일제감정기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곳 통영운하와 통영해저터널도 일제감정기 당시에 완성되었던 곳입니다.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애초의 의도와 설계, 기술력은 일제의 것이지만 조선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민 공간이니 잊지 않아야겠죠. 그런 의미로 현재 통영해저터널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식민 지배를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통망의 확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통의 시설물이지만 그 목적 자체가 정반대였던 거죠. 사람들 사이의 어떤 편의를 높임으로써 경제 발전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 목적 자체가 달랐던 면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역사 유물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평화기행,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통영에 남아있는 침략과 식민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동시에 발전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평화기행은 어디일지 기대를 안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